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진작가는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사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이름이나 작품이 그다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 그는 프랑스의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나 미국의 워커 에반스와 이름을 나란히 하던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위대한 거장으로 일찍이 사진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하셀블라드 어워드를 수상한 사진 역사상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멕시코 출신의 사진가 마누엘 알바레스 브라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저명한 평론가들은 그를 렌즈의 시인이자 모던 포토의 파이오니아 중 한 명이라 말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진 역사를 새로 써내려간 카르티에 브레송과 알바레스 브라보는 1930년대에 초현실주의와 스트리트 포토를 탐구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이였습니다. 카르티에 브레송은 마누엘 알바레스 브라보를 높이 평가하며 주위에서 에드워드 웨스턴과 비교하는 말을 듣게 되면 두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마누엘이 진짜 예술가입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에드워드 웨스턴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의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마누엘 알바레스 브라보의 사진은 조국 멕시코의 토착 문화와 민속 미술 그리고 초현실주의 미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는 당시 멕시코 토착 문화에서 보여졌던 죽음과 폭력에 대해 탐구해 나갔는데 그 결과 그의 사진은 깊고 은밀한 시적 암시와 함께 절망적이면서도 세련된 아이러니가 함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초자연적인 존재감이 깃든 멕시코 거리의 모습들을 흑백으로 카메라에 담은 작품들과 멕시코가 자랑하는 세계적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국민적 화가인 디에고 리베라의 인물 사진도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프리다 칼로도 유태인 혈통입니다. 1920, 30년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을 비롯한 유럽 과미국의 사진가들이 멕시코를 방문해 많은 사진 작품들을 남겼는데 재미난 것은 아마도 거의 모든 사진가들이 프리다 칼로를 자신의 카메라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본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70년대 일본의 어두운 시간과 기억을 카메라에 기록한 일본의 세계적 여성사진가 이시우치 미야코도 프리다 칼로의 유품을 촬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도 2014년 하셀블러드 어워드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사진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하셀블러드 어워드는 1980년에 첫 수상자가 나온 이후 81년에는 안셀 아담스, 82년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에 이어서 84년에 마누엘 알바레스 브라보가 네 번째로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래전 제가 알바레스 브라보의 가장 유명한 대표작 중 하나인 1931년에 촬영한 옵티컬 패러블, 즉 눈의 우화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제목의 사진 작품을 처음 보았던 순간 1920년대 미국 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한 피츠 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챕터 2 첫 부분의 내용과 초반본 표지 그림이 떠올랐었습니다. 소설에 묘사된 제의 계곡 밸리 오브 애쉬스와 그곳에 기괴하게 설치되어 있다가 방치된 에클버그 박사의 얼굴은 없고 단지 눈과 안경만 그려진 안과 관련 빌보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25년에 발간된 이 소설 전반에 흐르고 있는 서브텍스트로서의 에클버그 박사의 눈이 암시하는 것은 마누엘의 눈을 주제로 한 이 사진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1931년 마누엘 알바레즈 브라보가 촬영한 이 사진은 멕시코시티의 번화한 거리에서 안경점 창문을 포착한 초현실주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작품으로 비주얼과 현대적 도시 생활에 대한 해석으로 그를 연구하는 데에 참고가 됩니다. 마누엘의 안경점의 사진은 자세히 보면 이미지나 글자가 반전되어 있습니다. 알바레스 브라보가 일부러 암실 작업 때에 의도적으로 반전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게티 미술관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 안경점의 간판과 쇼윈도우의 그림들 그리고 타원형의 간판을 보행자의 시점에서 촬영한 이 사진을 통해 알바레스 브라보는 반전된 텍스트와 일러스트를 의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각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즉 인간 시각의 오류와 사진 매체 자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 암실에서 의도적으로 반전시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 옵티카 모더나라는 이름은 현대적인 안경점이라는 뜻이지만 사진의 제목인 눈의 우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언어 유희를 만들어냈으며 우리들이 보고 있는 형태와 그것들에 부여하는 의미에 관한 현대적인 비유를 생산해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진은 멕시코 혁명 이후 현대 문화의 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의 에클버그 박사의 눈은 1920년대 미국의 도덕적 쇠퇴를 지켜보는 부재하거나 혹은 무관심한 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메리칸 드림의 피상성,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비판적으로 초점을 맞춘 냉정한 시선입니다. 멕시코 혁명 후인 1920년대 말에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나 저명 인사들을 피사체로 고요함과 시정이 있는 사진을 계속 찍어 나갔던 마누엘 알바레스 브라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생과 죽음과 같은 사진 작품들을 다루어 나갔습니다. 역사적으로 1910년 멕시코에서는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20년대에 안정기에 들어선 멕시코는 새로운 사회 건설을 향한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정부는 그를 모르는 국민들에게 자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공공 건축물의 대형 벽화를 그리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무랄리스모, 즉 벽화 운동이 꽃피우게 되는데 멕시코 원주민들의 고대 문명을 뿌리로 하는 자국의 역사와 진보의 꿈을 유명 화가들이 공공 건축물에 웅장하게 그려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의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를 비롯한 아티스트들은 아즈텍, 마야 등 고대 원주민 문명의 찬란한 유산과 식민 지배의 아픔, 그리고 진보와 혁명의 꿈을 웅장한 프레스코 벽화로 공공장소에 남겼습니다. 이러한 멕시코의 벽화 운동은 당시 전 세계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는데 앙드레 브레통과 같은 유럽의 초현실주의 아티스트들 뿐만 아니라 카르티에 브레송, 에드워드 웨스턴 등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신천지에서 그들의 영감과 새로운 표현을 찾기 위해 방문하게 됩니다. 마누엘 알바레스 브라보는 이런 시대 상황에서 아마추어 사진가로 10대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진계의 주류는 역시 회화를 닮은 픽토리얼리즘이 유행했던 시기였습니다. 1923년에 미국에서 멕시코로 건너온 에드워드 웨스턴과 티나 모도티는 곧 그곳에서 모더니즘적 표현을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1902년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난 그는 산카를로스 아카데미에서 미술과 음악 문학을 공부했지만 사진은 대부분 독학으로 익혀나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멕시코시티에서 이탈리아의 티나 모도티에 의해 에드워드 웨스턴을 소개받았고 두 사람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02년 100살이라는 나이로 사망한 그는 수많은 전시회를 열었는데 특히 1955년 에드워드 스타이켄이 기획한 뉴욕 근대미술관 모마의 그 유명한 인간 가족전에도 출품했습니다. 20세기 초 입체파 회화와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힌트를 얻은 알바레스 브라보는 오랜 경력 동안 앞서 말한 것처럼 조국 멕시코를 주제로 한 작품에 전념했습니다. 여기에는 멕시코의 종교적 축제와 문화, 전통의 상징, 농부들과 그들의 땅, 그리고 현대화로 향한 멕시코시티의 변화하는 도시구조, 거기에다 급격히 현대화를 맞이하게 된 멕시코 원주민 모습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인 로라는 마누엘의 영향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멕시코 최초의 여성 사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라는 동시대를 살았던 멕시코 여성 아티스트들의 사진을 주로 찍었는데 그 중에서도 친구이기도 한 프리다 칼로를 찍은 인물 사진이 유명합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한 것처럼 1920년대와 30년대에 그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을 때 멕시코를 방문한 에드워드 웨스턴, 티나 모도티, 폴 스트랜드,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과 같은 사진가들은 바로 그의 타고난 능력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1923년 멕시코에 온 에드워드 웨스턴과 티나 모도티의 작품을 그는 25살에 처음 접하게 되었으며 특히 티나와는 절친한 사진 동료가 되었으며 그녀는 마누엘의 후원자가 되어 디에고 리베라, 프리다 칼로,
루피노 타마요 등 멕시코 예술가와 지식인들을 소개해 주었고 웨스턴에게 사진을 보내도록 추천도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태생의 사진가인 티나 모도티는 다큐멘터리 색이 강한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로 알려진 사진가입니다. 당시 애인 관계였던 에드워드 웨스턴과 함께 멕시코를 방문해서는 잡지 등에서 활동했는데 알바레스 브라보는 그녀 사진을 동경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모도티는 멕시코에서 추방당하지만 떠나면서 자신의 카메라와 잡지 일을 알바레스 브라보에게 맡겼다고 전해집니다. 1930년대 초에 알바레즈 브라보는 멕시코에서 폴 스트랜드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을 만나게 되었고 1935년에는 뉴욕 줄리앙 레비 갤러리에서 카르티에 브레송과 워커 에반스와 함께 3인전을 열며 미국에도 그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멕시코는 이 시기에 세계 아방가르드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을 거친 알바레스 브라보는 이후 초기의 실험적인 사진에는 만족하지 않았고 퍼스널한 스타일이 확립된 1940년대에 많은 그의 초기 작품을 파기해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서 컬러도 찍어 나갑니다. 1930년대와 40년대에 멕시코에서 주목받은 외국 아티스트로는 파블로 피카소, 장 아르프, 조르지오 데 키리코, 마르셀 듀샹, 그리고 만 레이 등이 있는데 그들은 많은 멕시코 사진가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인 1939년 앙드레 브레통은 당시 멕시코 최고의 사진가인 마뉴엘 알바레스 브라보에게 국제 초현실주의 전시회에 카탈로그 표지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마누엘의 할아버지는 화가였고 아버지는 교사 출신으로 사진 애호가였습니다. 이들을 통해 카메라의 가능성을 일찍 발견한 알바레스 브라보는 모든 사진 과정과 인화 테크닉을 스스로 탐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산 카를로스 아카데미에서 그림에 몰두했으며 이후 입체파 회화와 추상 회화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등 현대 미학도 공부합니다. 한때 다큐멘터리 사진도 찍었던 알바레즈 브라보는 멕시코 혁명 이후에 발굴된 멕시코 르네상스 시대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 사진계에 커다란 영향을 준 마누엘 알바레스 브라보는 그의 정치적 견해와 사진을 통한 멕시코의 본질에 대한 탐구에서 노골적인 사회적 논평보다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묘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작품 이미지는 눈에 띄는 시각적 수사를 통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묘사한 것이며 이런 알바레즈 브라보의 매우 절제된 미학은 노골적인 표현을 피하며 익명의 사람들을 낭만적이지도 감상적이지도 않은 캐주얼한 시선으로 포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고집스럽고 모호한 아이러니를 거부하였으며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생활을 카메라에 담아냄으로써 다른 사진 작가들에게 일상에 대한 깊은 인식과 덧없는 시간 감각, 연약한 인간 존재와의 유대감, 그리고 겸손함 등의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많은 저명한 평론가들은 렌즈의 시인 알바레스 브라보의 작품은 기본적으로는 멕시코의 본질을 전달하지만 그 안에는 휴머니즘적 시선과 함께 미학적, 문학적, 음악적 가치 또한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사진가들의 공통점은 사진의 우선적 특질인 사진의 기록성, 특히 시대에 충실하고 진지하게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마누엘 알바레스 브라보는 1920년대부터 20세기 말까지의 조국 멕시코의 문화, 자연, 도시와 사람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기록하고 표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는 평을 받는 위대한 사진작가입니다. 즉 그는 무엇보다도 인간, 사회, 그리고 자연의 본질을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어시스턴트를 지낸 그라시에라 이투르비데의 작품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